2015년에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호주는 생각보다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호주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일본인데요. 전체 수출의 무려 1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호주는 관광산업, 유학생 유치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호주는 13명 중 1명이 관광산업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호주를 찾는 관광객 수는 보시는 것처럼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무섭게 늘어나고 있죠. 국가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고 뉴질랜드, 미국, 영국, 일본인 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광객 숫자는 일본인이 46만 9천 명으로 5위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이 호주에서 사용한 돈을 보시면 일본인이 2 빌리언 달러로 2위 뉴질랜드와 0.6 빌리언 달러 차이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와 일본이 서로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결정적으로 Five Eyes라고 해서 5개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호 첩보 동맹에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호주, 이렇게 5개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 요원 출신의 내부 고발자죠. 스노든이 기밀 문서를 폭로하고 러시아로 망명간 사건 기억하시죠? 스노든이 폭로한 것이 바로 이 5개의 눈이라 불리는 국가의 정부 기관들이 다른 국가의 국민들을 감시하고 모은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주의 비밀정보국, 신호국, 안보정보기구, 지리정보기구, 국방정보기구, 이렇게 5개의 기관들이 파이브 아이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는 미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도 일본의 최우방국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모두 포함되어 있죠. 자, 일본에 한없이 잘해줄 것만 같았던 호주가 최근 갑자기 일본의 뒤통수를 제대로 꽝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주 시사방송 중에서 상위권 시청률로 영향력이 상당한 60minutes라는 프로그램이 일본에 상당히 충격이 될 만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60minutes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은 러시아의 체르노빌 이후 가장 파괴적인 핵 재앙이라며, 현재도 수백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을 두려워하고 있고, 방사선이 땅, 음식, 공기 등 모든 곳에 있고 일본이 이를 정리하려 애를 쓰고 있지만 패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이 방사선 오염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호주의 의료 및 핵 전문가들의 경고를 담은 내용까지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호주의 주력신문 디 오스트레일리안도 최근 아베 총리가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내용을 하나 공개하였는데요. 제목부터 강력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 선수들의 후쿠시마 낙진 경고. 내용을 보시면 호주올림픽위원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사람들에게 2011년 후쿠시마 재해 건강 영향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알릴 것을 촉구받았다 라며, 호주 멜버른에 있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단체, 이를 공동 설립한 공중보건 전문가 틸만 러프가 AOC에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은 후쿠시마 사고는 체르노빌과 비교할 수 있는 재앙이었다. 후쿠시마 젊은 층들이 갑상선암에 걸리는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 총 200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여기에 더해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시민들의 방사선 최대 허용량을 기존 1mS에서 20mS로 무려 20배나 늘리기로 한 것을 국제의사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한 점도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20mS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는 포브스의 보도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흉부 엑스레이 한 번에 0.4mS, 담배 하루에 한 갑 반씩 1년 동안 핀 흡연자는 1년에 13mS. 참고로 담뱃잎이 동위원소를 흡수하며 자라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흡연을 할 때마다 방사선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겠죠. 체르노빌 붕괴 후 주변에 며칠간 살게 되면 450mS, 그리고 5000mS 이상이면 50% 확률로 한 달 안에 사망. 2020년 올해 일본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행사가 바로 도쿄올림픽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착각이었던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싫어해서 없던 사실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호주의 주요 언론사들마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니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일본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의 LA타임스도 존스 홉킨스 대학의 링크스 공중보건의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서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일본을 방문하는 선수들과 코치들의 관점에서 암에 걸릴 위험이 매일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려는 일본. 하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인들은 다행히도 한국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독일 등의 일부 유럽 국가들이 불참의 뜻을 밝힌 가운데 미국이 아시아 동맹 국가들에게 공개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었습니다. 이 호르무즈 연합체는 지난 5월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는 제재를 가한 뒤에 걸프 해역이나 오만 해에서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외국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자 미국의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구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인데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주요 운송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석유의 약 2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요청에 가장 난색을 표하는 국가 바로 일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로 외교적, 경제적으로 이란을 압박하는 대이란 제재를 시행 중에 있는 상태죠. 일본은 이란에 대해서 실리주의적인 노선을 탄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어쨌든 원유 공급자로서 이란의 가치를 높게 보고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미국의 요청대로 호르무즈 연합체에 동참할 경우에는 이는 명백히 이란을 자극시킬 수 있는 행보이기 때문에 일본이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를 위시로 한 미국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고 이미 아사히 신문 등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을 하되 독자적으로 파견함으로써 정보 수집,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본격 검토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란과의 관계 악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위대 단독으로 제한된 역할, 보안 유지와 정보 수집에 한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큰 방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위대를 파견하면서 군사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호위함 등의 함선은 피하는 대신에 P-3C, 초계기 등을 사용할 의사를 밝혔는데 해당 초계기를 통해서 공중에서 수집한 정보를 연합체에 공유하겠다는 일본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일본을 방문했었죠. 일본 정부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불참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은 명백히 미국이 제안한 중동 안보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은 중동에 정찰용 군함을 보내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나 걸프 해협이 아니라 홍해 입구 바브엘 만데부 해협과 오만해에 배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기존 입장, 연합체에는 참여하지 않되 자체적으로 자위대를 호르무즈에는 파견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스탠스에서 더 나아가 정찰용 군함만 보낼 것이며 핵심 지점은 호르무즈나 걸프에는 군함을
배치하지 않고 그 주변 스팟에만 보내겠다고 구체적인 속내를 밝힌 것이죠. 심지어 로하니 대통령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미국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불참 통보를 한 것이어서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본의 꼼수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이와 같은 조치에 당연히 아시아 동맹 국가라면 본인들의 전략에 협조하기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22일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교도통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중거리핵 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한 이후로 아시아 동맹 국가들 중 한 곳 혹은 두 곳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INF 조약은 양국이 사정거리 500에서 5000km 발사 거리를 가진 핵 미사일을 폐지하고 해당 범주의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 생산, 배치하지 않기로 한 협의인데요. 미국이 이러한 조약을 깬 것이죠.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 배치 계획이 실현이 된다면 우랄 지역 등의 러시아 대부분의 영토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러시아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는 일본과도 상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19일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의 외무상과 관련 안건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했으나 일본은 어떠한 확답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 중에 있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가 숨은 의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이달 초에 이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었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사드를 한국이 받아들임으로써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을 했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미국에 물어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의미는 사드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데 중거리 미사일 문제까지 더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 해외 언론이나 주요 군사 전문 매체 등의 보도를 살펴보면 여전히 일본 오키나와의 류큐섬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라인을 대항할 군도 방어 전략이 강한 지지를 얻고 있어요.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오키나와 남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미사일 방어선을 구축하자는 것이 군도 방어 전략의 핵심이고,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유력한 미사일 배치 지역이 류큐섬과